안녕하세요. 엉클조 아카데미 조경만 원장입니다. 자, 엉클조의 돈던. 오늘 시간에는 5060 인생계획. 그 중에 첫 번째, 퇴직 후 건강보험 어떻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년퇴직이라든가 또는 전직을 하기 위해서 잠깐 회사를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게 될 때 이 4대 보험과 관련된 문제들의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뭐 직장 건강보험에서 그 지역 건강보험으로 움직인다든가 또는 고용보험에 뭐 실업급여를 혜택을 받아야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자 제가 준비를 한 내용이고요. 첫 번째로 이제 건강보험에 따른 변화가 제일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4대 보험 그러면 국민연금, 그다음에 건강보험, 그다음에 고용보험, 그다음에 산재보험 이렇게 네 가지를 4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재보험은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특별하게 의미가 없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모양의 기회를 주고 또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거에 관련된 부분을 좀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건강보험. 이번 건강보험에 관련된 시간에 건강보험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퇴직하시게 되면 건강보험 제도가 변화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또 지역 건강보험료가 관심사인데 어떻게 계산되어지고 또 본인의 건강보험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봐서 어 이게 내가 기대한 거랑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많은 차이가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모색해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의와 상담을 하다 보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질문 몇 가지를 제가 한번 간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퇴직 후 건강보험 어떻게 건강보험 개요와 퇴직 후의 변화. 건강보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뭐 질병 부상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 하나죠. 뭐 사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미국의 전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굉장히 부러워할 정도로 음, 그 탐을 내는 제도인데 뭐 전 국민이 건강보험 의무 가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뭐 직장 건강보험이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또는 뭐 회사에 입사하시게 되면 바로 가입하게 되는 직장 건강보험 또는 지역 건강보험 사업을 하시거나 또는 뭐 프리랜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분들의 소속된 부양가족으로 피부양자, 피부양자. 그러니까 직장 건강보험의 주된 가입자, 지역 건강보험의 주된 가입자 또는 이분들의 가족으로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이 세 가지 유형의 어느 하나에 속하든 간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이 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의무 가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직장 가입자, 현재 여러분들이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직장 가입자는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뭐 총무나 인사 담당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입사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받은 등본이나 이런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직장 건강보험에 등재를 하죠. 그러면 소득의 7.9%, 한 뭐 100만 원 경우는 한 7만 원 정도를 회사 근로자가 5대 5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뭐 3만 5천 원 좀 넘는 돈씩 각각 부담을 하는데 매년 변하긴 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는 7.09%를 회사 근로자가 5대 5로 부담을 한다. 거기에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뭐 치매 또는 뭐 이런 간병 서비스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뭐, 뭐 요양원에 가셔서 뭐 간병 서비스를 받는다. 방문하는 사람들이 간병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일정 비율 건강보험료에 그 일정 비율을 걷어가지고 좀 운영하는 별도의 시스템이죠. 뭐 우리는 그냥 같은 건강보험 이러면 같은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어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그래서 이거는 건강보험료의 12.9%, 소득 기준으로 말하면 0.91%. 그래서 합하면 두 가지를 합하면 한 8% 정도, 8% 정도를 4%와 4%를 각각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을 한다. 이게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사를 그만두시게 되고 정년퇴직이라든가 뭐 이직하는 동안 퇴직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로 넘어가게 되는데 퇴직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여러분들의 자료가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넘겨집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 쪽에서는 지역가입공단에서는 여러분들의 자료를 받아가서 지역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건 소득과 재산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각각 점수화를 해서 합한 다음에 거기에 208원 정도를 곱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소득과 재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뭐 연금을 받든 이런 소득과 그다음에 재산 갖고 있는 재산을 점수화했더니 100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1000점에다가 208원 정도를 곱하면 약 20만 8천 원 정도. 20만 8천 원이 여러분들 지역 건강보험료가 된다는 얘기죠. 예, 이거를 그동안 피부양자로 돼 있는 사람의 경우는 뭐 그 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직장 가입자일 때는 소득에 본인이 받는 소득에 따라서만 부과했는데 지역 가입자인 경우는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여러분들의 예를 들면 아빠가 그랬으면 아들과 딸의 그 보험료를 각각 계산합니다. 뭐 증여를 한 오피스텔이 있다든가 또는 뭐 갖고 있는 별도의 집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 가구원의 보험료를 별도로 계산해 가지고 직장 가입자하고 피부 양조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지역 보험으로 함께 합산해서 세대주한테 보조하게 됩니다. 이게 좀 그동안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직장 건강보험하고의 차이죠. 건강보험은 그냥 그 직장 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재산이 뭐 약간 있든 없든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의 배우자 또는 자녀분들까지 합산해 가지고 퇴직한 이후에는 함께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좀 골치 아픈 여러분들의 숙제로 다가온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의외로 나온 지역보험료 금액에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이후에 상세하게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이 얘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먼저 소득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데 하한선은 연소득 336만 원, 연소득 336만 원이니까 뭐 한 달에 한 28만 원? 월에 28만 원 이하. 잠깐만요. 여기서 소득은 내가 벌고 있는 총 금액이 아니고요. 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거니까 순이익의 개념이죠. 순이익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매출 기준으로가 아니라 순이익 개념으로 근로소득자에게는 주로 받는 돈이 아니라 거기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제외하고 근로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 버는 사람은 그 정도 비용을 일정 부분 세법상으로 공제를 해주는데 그거를 뺀 금액을 우리가 근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이익 개념으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순이익 개념으로 월 28만 원 이하인 사람, 이 이하인 사람은 모두 기본적으로 월 19,780원, 연간 23만 7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은 연소득이 7억 1,700만 원 정도니까 월 한 얼마 정도 되나요? 6천만 원 정도? 월 6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무리 많이 벌어도
월 424만 원 정도, 연간 5,088만 원 정도의 보험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걸로 이제 끝을 내는 거죠. 더 많이 벌어도 그 정도 이상은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한의 경우가 그 이하를 하나도 못 벌어도 소득보험료로 최소 19,780원 매월 부과하겠다. 이것이고요. 그 중간에 요 가운데 있는 분들, 요 가운데 있는 분한테는 소득 점수를 기본 점수와 가산 점수를 나눠 가지고 기본 점수는 95점, 가산 점수는 연소득에서 약 336만 원을 빼고 0.28을 곱한 것 합한 소득 점수 곱하기 208원 곱하기 12달. 이게 연간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간 소득이 3천만 원인 사람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편할 수 있겠죠? 기본 점수 95점은 뭐 이 사이에 있는 사람, 이 구간 사이에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해당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95점. 가산 점수는 3천만 원 빼기 336만 원 곱하기 0.28을 하면 755점. 그래서 95점과 755점을 더한 850점에다가 208원을 곱하고 12개월 하면 약 212만 원, 연간 212만 원, 월 17만 7천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연 소득이 3천만 원인 경우 그렇게 소득 점수가 환산이 된다는 것은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상한과 하한이 있다. 그 가운데 있는 분들은 기본 점수와 가산 점수를 하는데 가산 점수는 음, 소득에서 336만 원을 빼고 요 숫자를 곱해가지고 208원을 곱하면 자기의 연간 소득 점수에 따른 지역 건강보험료가 나온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얘기는 여기서 조금 아까 연간 3천만 원 이런 소득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득 반영 비율이 사업소득, 기타 소득 연 1,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 이자나 배당이요. 이거는 100%를 반영하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밖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반영하는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로소득하고 연금소득은 사실 굉장히 투명하잖아요. 이게 그 근로 지급하거나 뭐 지급받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투명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50%만 반영해 주자. 그리고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 1,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드러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는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100% 반영하자. 뭐 이렇게 아마 그 반영하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영 기준은 그렇습니다. 반영 기준은 연금소득은 전년도 소득액에 대해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년도 소득에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반영.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연금소득이 뭐 2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소득에 비해서 2024년도에 이걸 다 반영한다는 얘기죠. 2024년도에 반영한다는 얘기인데 어 그 연금소득을 제외한 부분은 연금소득은 1월부터 12월까지 이걸 반영한다는 건데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요 2023년도에 나타난 요 소득 물론 이거는 2022년도에 번 겁니다. 2022년도. 왜 그러냐면 2022년도 종합소득을 신고를 2023년 5월 달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해에 연금소득을 제외한 부분은 11월부터 그 다음에 10월까지 이렇게 한참 뒤늦게 반영하는 그렇게 반영 기준이 조금 현재 받는 소득하고 반영하는 시점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하튼 요것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 지금 받는 거는 100만 원밖에 안 받는데 100만 원밖에 안 받는데 왜 소득이 200만 원으로 반영되지? 이거는 200만 원이 그 전년도 소득으로 잡혔기 때문에 200만 원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공단에 건강보험공단에 가셔가지고 나 실질소득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보험료를 조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건강보험료 소득조정 신청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반영 기준의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즉시 내가 벌고 있는 소득을 즉시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소득하고 차이가 있으면 그것을 가서 반영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반영해 주기 때문에 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연금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만 사적연금은 현재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은 이 연금소득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이 연금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해당되지 않고요. 해당되지 않고 국민연금만 물론 다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직영연금도 해당되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해당이 안 되는데 현재 이것도 반영하냐라고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건강보험료, 지역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부과되는데 소득을 에 따라서 부과하는 기준은 앞에 뭐 어떻게 된다. 그다음에 그 연금소득이나 이런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시점과 그다음에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산과 관련된 재산 점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